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입문서 112페이지 재무상태표 양식이 나오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재무상태표를 학명으로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또는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FP라고 그러는데, 이 재무상태표 양식, 그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자, 결론부터 쓰면 이 재무상태표 양식은 KIFRS 한국재택국제기 기준에서는 이 재무상태표 양식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KIFRS에서는 별다른 양식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따라서 이 KIFRS에서는 이런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다고 예시를 하고 있지 양식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양식이나 형식.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재무상태표란 양식의 규정이 없지만 학습 목적으로는 이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계정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유용성이 많다. 그래서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계산 정리학에서 자, 미리 설정한 단위된 형식으로 만드는 걸 계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계정식에 있어서는 자, 역시 입문서 2페이지 그 박스 안에 있지만은 이 계정식의 기본 틀은 묵시적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 T자, 이런 T계정의 형식을 갖추어서 왼쪽 변을 차변, 오른쪽 변을 대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이렇게 재무상태표라는 것을 작성하는 걸 계정식이라고 하더라. 그랬을 때 이런 재무상태표의 계정식에 있어서 자, 이 작성학서는 자본 등식에 의해서 재무상태표 등식을 활용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 등식은 정리대로 자본의 식이 같죠. 자본의 식이 같으니까 자본 이꼬르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게 자본 등식이 되죠. 그래서 이 자본 등식의 자본을 꼭 기억한 의미가 순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산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을 순자산 자본이라고 그래서 식을 나타낸 걸 자본 등식이다. 이 자본 등식을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하면 자, 차변에서 자산 이꼬르 자산을 넣고 부채를 이항시키면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자산 이꼬르 부채 자본의 이런 재무상태표를 등식 또는 자산 등식이라고 하겠죠. 이런 이 재무상태표 등식에 의해서 이 T 계정식에다가 옮겨보면 재무상태표, 자, 이런 표의 명칭을 써야겠죠. 자, 만약에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윗칸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에듀. 자, 그 다음에 자, 재무상태표는 시점이니까 자, 작성한 시점을 나타내서 작성하는데, 이럴 경우 이 자산 이꼬르 부채 자본을 자, 재무상태표다가 표시할 때 차변은 자산, 대변에는 부채 자본,
부채 자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자산의 합이, 자, 임의로 쓰면 줍니다. 이 자산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이 100원은 임의의 금액입니다. 자, 그럼 부채가 60원, 자본이 40원. 자, 그래서 자, 이에서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100원으로 일치가 되죠. 그래서 이 계정식의 유용성은 차변의 합하고 대변의 합이 이렇게 일치가 될 수가 있는 게, 그러면은 이 경우에 다시 한번 역으로 한번 가서 자본 등식의 이 결과에서 자본의 합이 얼마냐면 40원. 그러면 40원은 자, 자산 100원에서 60원을 빼서 40원. 자, 이걸 자산입굴의 재무상투표 등식을 다시 확인하면 자산 100원, 부채 60원, 자본 40원. 자, 그래서 자, 이꼬르 플러스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런 자본 등식과 재무상투표 시간 등식, 수식관계죠. 이 수식관계를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양식, 계정식에다가 옮길 때 그 지금 자본 40원을 자, 대변 쪽에다가, 부채 60원을 대변 쪽에다가, 자산 100원을 차변 쪽에서, 자, 왼쪽 변을 차변, 오른쪽 변을 대변 그랬죠. 대변. 자, 그래서 이 계정식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T계정, 이 T 계정식의 의미하고 등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원래는 회계라고 하는 것은 계산은 세마는 과정이지만 계산을 먼저 해라. 거래 등을 기록이 먼저인 겁니다. 기록했던 걸 계산하거든요. 뭐 기록하는 걸 계정등에다가 기입하는데 이 결과로서 뭐가 먼저를 떠나서라도 그 관계는 정확해야 되는데, 그럴 때 시가하고 T계정의 관계를 보니까 다시 여기서 자산 100원은 차변에다가 부채 자본은 대변 썼는데 그 결로 차변의 합이 100원 썼고 대변의 합도 100원 썼죠? 100원. 자, 그런데 60원에 40원을 합한 게 100원이잖아요. 수식관계라면 60원, 40원 이렇게 더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T자에는 60원, 40원을 더하라는 게 없잖아요. 자, 플러스가 없어요. 그런데 더해서 100원 났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 이 T계정에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 같은 변 항목이다 그 말. 같은 변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플러스 가산의 의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변은 플러스 가산, 또 오늘에 같은 변은 가산 더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적인 의미를 갖는다. 가산 플러스. 자, 그럼 이제 지금서 자산 수표는 자본이니까, 그래서 같은 변은 자 플러스. 그러면 자산은 차변에 있고 부채는 대변에 있죠. 그래서 가운데 이꼬로 했으니까 60원이 차변으로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로, 앞에 플러스가 없으니까 너무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요 마이너스 의미는 뭐냐? 다른 변.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의미는 식에서 변으로 옮기면 다른 변. 자, 이 플러스 의미는 같은 변의 의미가 되겠다. 이게 바로 식하고 계정과의 관계인데, 회계 원리 정리에 갈 때 인문이지만 기본서 과정, 기본 과정, 심화 과정, 문제풀이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 99% 아니라 100% 정리할 게 식하고 계정과의 T자의 관계. 식하고 이 T자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계정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런 T자에다가, 이런 T자가 있는데, 자, 응용해 봅시다. 활용도 하면서. 이런 T자가 있는데, 이 명칭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자, 차변 쪽에 100원. 자, 대변 쪽에 만약에 100원. 자, 차변 쪽에 만약에 100원이만 있었다. 자, 그럴 때, 이 차변 100원에서 식으로 한다면 100원서 30원을 빼고 싶다. 그러면 30원을 빼고 싶다. 또는 40원을 더하고 싶다. 그럴 때 이 100원에서 만약에 자 40원을 더하고 싶다. 그럼 더하고 싶으면 이 T자에다가 같은 변, 차변에다가 40원을 기록한 순간 더해진 의미가 된다. 그래서 원래 차변이 100원인데 40원이 더해져서 140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다음 예제 통해서도 확인하겠지만은, 자, 그럼 이제, 자, 이렇게 하면 돼. 자, 만약에 100원에서 30원을 빼고 싶다. 그러면 식은 100원 마이너스 30원 하면 될 텐데, 그러면 30원을 차감시키면, 자, 가볍게 대변에다가 30원. 이렇게 기입을 하면, 이 100원에서 30원의 차감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가산한 의미가 되고 차감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더하고 싶으면 같은 변에, 빼고 싶으면 다른 변에, 기입을 하면 더해지고 차감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해진다, 차감한다. 자, 그런데 워낙에 차변에서 더하고 뺐죠? 마찬가지 원리는 대변에 이 100원에서 30원을 더하고 싶으면 대변에 쓰면 되고, 만약 대변도 이 100원에서 40원을 빼고 싶으면 차변에 자 기록하면 이 100원에서 30원을 더하고 40원을 뺀 금액이다. 그 말이야. 이 100원에서 30원을 더하고 40원을 차감해라. 뭐 기초 입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아니 100원에 40원을 더해서 140원. 자, 100원에서 30원을 빼면 70원이 남는다. 자, 100원에서 30원을 더해서 70원인 더하면 130원인데 70원을 빼니까 90원이다. 이해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한다. 아니 유치원 초중생도 아니고 이 정도는 아는데 아니 100원서 40원 더해서 140원, 100원서 30원을 빼서 70원, 100원서 30원 더하고 40원 빼니까 90원. 그거 모르신 분 어디 있습니까? 그걸 활용하는 게 회계예요. 기록이 가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장 기초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정리하면서 그러니 나중에 산수도 아니고 회계다. 회계는 뭐냐? 사실은 산수 덧셈 뺄셈 하는 건데 더하고 빼는 거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부기라고 하는 것은 재산 상태 증감 변화, 거래 등을 기록하면서 늘었냐 줄었냐 증감 변화를 기록하는 게 부기예요. 어디? 장부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느는 건 플러스, 주는 건 감소, 증감 변화를 기록하는 게 부기예요. 장부에. 자, 그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또 다음 우리 자 예제를 보면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강조하려고. 자, 그럼 늘어난 건 보세요. 증가는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 이런 걸 이 계정, 시가하고 계정과의 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는 재무상태표는 시점을 나타낸 자 재무입니다. 시점이죠. 그러면 자 재무상태표 1 현재 또는 자 일정 시점에 나타낸 표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 자 우리가 기간을 우리가 회계 기간, 보고 기간 할 때
시점을 나타낸 게 기초가 있었고 기말이 있었다. 시점이 시작한 시점이냐 끝나는 시점이냐.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파이낸셜 포지션인데, 자, 이 시점이 시작한 시점에 기초 재무상태표가 있고 기말 재무상태표가 있겠다. 기초 기말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그래서 재무상태표니까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재무상태표 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 그러면 시작한 시점, 끝나는 시점은 다르지만 자산, 부채, 자본. 자,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할 때 자산은 차변에 기록했고 부채, 자본은 대변을 기록했죠. 자, 그걸 식을 잇고로는 될 수 있지만은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할 때 기초가 됐든 기말이 됐든 산부자 똑같습니다. 기초 재무상태표나 기말 재무상태표나 산부자로 나타난다. 그런데 자, 기초든 기말이든 차변에는 자산, 대변은 부채, 자본이 기록하는데 기초 재무상태표는 시점이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 그래서 기초 자산의 합이 80원. 기초 부채 합이 만약에 자 50원, 기초 자본의 합이 자 30원. 자, 그래서 차변의 합, 대변의 합, 차변의 합 80원, 대변의 합 80원.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게 기초 재무상태표. 자, 회계기간 시작할 때 자산, 시작할 때 부채, 시작할 때 자본이 기록이 되는 표다. 그 말이야. 이게 기초 재무상태표. 그럼 이제 기말 재무상태표는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그래서 자, 시작 기초하고 기말 그 사이가 기중인데 기중에 자산이 증감이 됐고 부채 자본이 증감이 됐었잖아요. 그럴 경우 결론적으로 이 기말 자산이 예를 들어서 120원. 자, 기말 부채가 예를 들어서 자 70원. 기말 자본이 50원. 자, 그래서 차변의 합, 대변의 합 120원. 자, 지금 이 120원 제가 임의로 정리해 놓은 거요. 자, 그렇다면은 시작하는 게 기초는 시작이고 기말은 기간의 끝이죠. 자, 회계기간 사업은 시작을 할 때 자산이 80원이 있었는데 그 회계기간 중에 장사 등을 통해서 자산이 40원이 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 40원이 늘었는데 대신에 부채도 보니까 50원에서 자 70원이 돼서 부채 20원이 늘었다. 그 말. 그러면서도 자본도 30원에서 70원에 20원이 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기말의 사이의 기중에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기초 재무상태표나 기말 재무상태표나 산부자. 자, 지난 시간에 연구했죠? 재무상태표는 산부자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차변의 자산, 산, 대변의 부자지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를 확인 한번 해봤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자본 등식을 출발해서 작성한 결과 기초 기말까지 확인 한번 해서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걸 좀 한번 정리도 하면서 확인해 줬는데, 자, 그러면 예제 3번. 예제 3번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3번에. 자, X7년도 12월 30일에 재무상태표가 아래와 같을 때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한번 작성하는데 X7년도 12월 30일 현재. 자, 시점이 X7년도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작성해봐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 차변에는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을 기록하는데, 자, 현금이라는 항목은 현금은 자산 항목이 되죠. 자산 항목으로서 자, 지금 12만 원이 주어졌는데 이 재무상태표에는 현금 대신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그래서 형 자산이 얼마냐면은 12만 원. 12만 원이 기록이 되겠다. 현금을 기록은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재무상태표는 현금뿐 아니라 및 현금자산의 자, 이런 합한 금액을 기록을 하니까. 자, 다음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 자, 지금 5만 원이 나왔는데 외상매출금을 재무상태표에는 매출채권으로 통합해서 표시하거든요. 자, 그럴 경우 자, 얼마는 5만 원. 그래서 그냥 5만 원. 통합해서 표시가 된다. 자, 다음에 상품도 자산이 3만 원. 이 상품이라도 써도 되지만 상품 대신에 재고 자산 항목으로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재고 자산에 상품 등을 기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품은 재고 자산으로서 3만 원을 기록할 수 있더라. 자, 다음에 자, 기계장치. 이런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으로 자, 7만 원은 로 기록이 되겠다. 자,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현금이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현금 외상을 쓸 수 있지만은 이렇게 현금이라든가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은 KIFRS 한국재테 국제기준에서 이런 재무상태표에 최소한 또는 적어도 최소한 표시해야 할 항목을 예시를 했는데 그 최소한 항목에 예시된 항목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산에 최소한 적어도 표시할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특별한 양식의 규정은 없는데, 자, 저렇게 어떤 항목들을 제대로 잘 표시하고 예시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자, 현금도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상품 자산, 기량치 자산계 차별. 다음에 이제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자, 그런데 이런 단기 차입금은요, 자, 금융부채. 좀 어렵지만은 단기 차입금은 금융부채. 자, 그래서 10만 원. 자, 다음에 외상매입금. 그래서 외상매입금에 대해서도 매입채무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는데, 외상매입금이 9만 원.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부채 항목에 금융부채라든가 이렇게 이 매입채무는 최소한 표시할 항목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변에 기록한 합은 자산이고, 대변에 기록한 합은 부채 자본인데, 자, 현금 자산, 외상은 자산, 상품인 자산. 자산의 합을 보니까 17에다가 3이니까 20에다가 27만 원이 되겠다. 27만 원이 된다. 그러면은 대변도 27만 원이 합이 돼야겠다. 그 말. 27만 원이 돼야겠다. 자, 그런데 대변에 자, 단기 차입금, 외입 채무는 부채입니다. 그럼 부채 합을 보니까 19만 원이죠. 19만 원이 되니까 8만 원이 대변에 부족하죠. 그럼 8만 원이 대변에 8만 원이 기입이 돼야 27만 원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 8만 원을 자본금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자본금은 자본의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이 8만 원. 그래서 자산 합이 27만 원, 부채가 19만 원, 자본이 8만 원. 그래서 이걸 재무상태표 등식 또는 자산 등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런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한번 나타나면은 27만 원 이꼬르 19만 원, 9만 원 플러스 8만 원. 자,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27만 원은 자산, 19만 원은 부채, 8만 원은 자본이 되겠다. 자, 그래서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재무상태표 등식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미는 뭐냐면, 재무상태표에 지금 최소한의 항목들을 언급해 왔지만 지금 이걸 신경 쓴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재에도 외상매출은 재무상표에 작성할 때 매출 채권으로, 외상매출은 매입 채무로 한다. 그런데 현금은 또 현금신 자산을 표시하고, 또는 재무상표는 최선 항목으로, 상품실의 재고 자산으로, 유용산으로 최선을 항목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항목에 대한 또 세분류가 되거든요. 재고 자산의 세분류, 유용산의 세분류,
세 분류란 세분화해서 상품, 제품, 제공품 등 기계, 장치, 토지, 건물 등 이렇게 세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소 과정을 보면서 확인해 갈 거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재무상태표를 한번 예시로 작성해 봤는데 예제 4번은 이걸 조금 응용하는 예제가 나오는데 무슨 예제냐면 총자산 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예시한 대로 한번 증가를 플러스 만약에 감소를 마이너스 변화가 없으면 5로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한번 표시 한번 해봐라. 그렇습니다. 예시가 뭐냐면 현금을 출자요. 그래서 예제 4번에 예시가 어떤 거냐면 저는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러면은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에 예시를 해줬는데 이런 걸 차변에서 자산이 나타나면 차변에 자산이 늘어나면은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 자본이 나타나는 것은 이걸 기록을 해서 이게 재무상태표는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결과물이지만 그에 따라 작성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걸 좀 오바된 의미가 되지만 결론적으로 붕괴란 걸 하거든요. 붕괴란 거. 그래서 이런 예시했던 것을 잘난 척 합시다. 저널라이징이라고 하는 붕괴 과정을 바탕을 두면서 또한 이 붕괴학에서는 결합관계를 또 따지거든요.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지만은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예를 들자면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예시가 그럼 영업을 개시하다 그랬습니다. 개시하다. 그래서 현금하고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한 것에 대해서 예시 어떠냐면은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 어떻게 되느냐?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다면, 결론적으로 현금이 늘었습니다. 현금이 늘었기 때문에 현금은 자산인데 현금이 플러스 늘었죠? 현금이 늘었는데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늘었습니다. 대신에 부채는 변동이 없다 그 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이런 경우를 붕괴 결합관계를 한다면 차변과 대변 이렇게 구분하면서 차변에는 현금 얼마 대변에 자본금 얼마 이런 걸 붕괴라고 그래서 현금은 자산, 자본금은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증가했고 자본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증가하는데 이런 걸 약속이라고 한다. 현금 자산이 늘면은 차변에 쓰자. 자본금 자본이 늘면 대변에 쓰자. 지금 제가 교재 예시된 예제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다음 수업 시간에 거래가 뭐냐부터에 따른 가장 원리 원칙의 기본을 해나갈 때 이런 걸 정리를 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정리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예시된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기초지만은 그때 현금을 출자해 영업을 개시하다는 현금 자산이 늘고 자본이 증가를 거는 거래 형태가 되겠다. 그럼 이제 이런 형식으로서
1번부터 한번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01번. 그러면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붕괴한다고 그랬죠? 붕괴하면 차변과 대변. 자, 그래서 차변에 기계장치를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기계장치가 늘었고 대신에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하더라. 그랬을 때 기계장치는 자산, 미지급금은 부채가 되겠다. 자, 그래서 자산은 증가를 가져오고 부채는 증가를 가져오고 그러면 자본은 변동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 증가 플러스 부채 플러스 자본은 제로 0 변동이 없다. 왜? 증가는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 자, 변동이 없으면 제로로 표시라고 그랬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은행도 현금을 차입을 하다. 자,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 차입금. 자, 은행에서 차입을 해왔죠. 그래서 자, 현금, 자산, 차입금, 부채. 자, 그래서 자, 자산 플러스 부채 플러스 자본은 변동이 없죠. 자, 세 번째. 자, 업무용 컴퓨터를 현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업무용이니까 우리가 컴퓨터죠. 컴퓨터는 비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비품을 자, 사오면서 자, 현금. 자, 대변에 현금으로 사왔죠. 현금. 자, 비품을. 자, 그래서 자, 비품. 자산. 자, 현금. 자산. 그래서 비품. 자, 사무용 컴퓨터를 비품이라고 하는데 이 비품이라는 자, 이름을 씁니다. 비품에 자산이 플러스. 자, 현금은 자산이 감소, 마이너스. 자, 자본은 변동이 없겠죠. 부채도 변동이 없습니다. 부채 변동이 없고 자본도 변동이 없죠. 다음에 네 번째, 차입금은 현금으로 갚았다. 차입금을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차입금 대변에 현금. 자, 그래서 차입금 부채 현금 자산. 자, 부채. 자, 빚이 없어졌고 부채가 줄었고 대신에 현금도 자산이 줄었다. 그런데 자본은 변동이 없죠. 자, 다섯 번째. 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 현금으로 납입을 받다. 자,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이 되겠다. 그래서 자, 현금, 자산, 자본금, 자본이 되는데 자, 자산이 플러스 증가를 가져왔고 자본이 플러스. 자, 네, 부채는 변동이 없죠. 자, 06번. 자, 상품을 거래처에 값사해서 외상으로 구입을 하다. 자, 차변에 상품, 대변에 자,
매입금, 외상 매입금. 자, 그래서 상품, 자산, 외상 매입금, 부채. 그래서 자산 플러스 부채 플러스 외상 매입금. 자, 반갑습니다. 하나 더. 기계장치를 외상 현금으로 상환하다. 07번. 자, 4번에 기계장치 외상대금 미지급금 대변에 자 외상대금 현금이죠. 현금. 자, 그래서 미지급금 부채 현금 자산. 그래서 부채 하면은 마이너스, 자산 마이너스. 자, 그래서 자, 지금 예제 4번에 있어서 예시된 대로 정리를 해드려 봤죠. 자, 그런데 이제 자, 이럴 경우에 제가 뭐 붕괴도 했지만 교재에는 그냥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표시만 돼 있죠. 자, 그 의미를 이제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그 과정으로 봤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시 보면은, 자, 기계장치가 차변에 있는 자산인데 대변의 부채인데 미지금. 그래서 자, 요 1번하고 자, 요 6번하고 관계도 봐도 자, 기계장치 자산, 상품 자산, 미지금 부채, 자, 외상매금 부채 다 플러스. 자본은 변동이 없죠? 그런데 대변에 자, 부채 미지금, 부채세금, 우선 기계장치냐 상품이냐 이걸 어려운 말로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된 거냐, 외상이 상거래냐 그 말, 일상적인 상거래 여부냐 그렇지 않냐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상거래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어진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현금과 차입금, 자산, 부채. 무엇이 자산이고 부채고 플러스인데, 자, 자산이라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부채 항목도 다양합니다. 자, 또한 이제 자산이 한번 놀려주세요. 자산이 차변에 있습니다. 차변에 있으면 플러스,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플러스. 그런데 자산 항목이 대변에 있을죠. 대변에 있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플러스 늘었고, 그러면 자산이 늘면 차변에 기록했고, 자산이 줄면 대변에 기록했죠. 왜 그럽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이건 약속입니다. 자, 장부에 기록하기로 만든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 때 자산을 기록할 때 증가하면 차변에 쓰자, 감소하면 대변에 쓰자고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 14세기경에.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뭐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이런 논리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이렇게 기록되는 걸 하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 예제 4번까지 해서 정리했는데 예제 5번은 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자산부채 자본을 기록하는데 일명 3부작. 그에 따라서 지금 회계 원리에 기초 원리가 이미 나와버렸네요. 기록되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썼고, 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썼고, 자, 자본이 늘은 대변에 기록했던 걸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의 관계 한번 정리해봤고, 이제 쉬었다 그래 다음 시간에는 예제 5번 갖고 한번 재무상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